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장 지영씨입니다. 오늘은 중개 현장 썰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상가 매물을 소개하다 보면 손님들이 이 공간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간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살펴보며 질문이 많아지죠. 여기 계약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때가 있어요. 손님 본인 입으로도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저녁에 계약금 넣을게요 라고 했는데 저녁에 연락하면 여기 말고 다른 데 보여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죠. 왜 이럴까요? 이런 분들은 대개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중개 난이도를 갑자기 높여버리는 의외의 손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가볍게 짚어볼게요. 중개 난이도를 갑자기 높여버리는 의외의 손님 유형 첫 번째는 부모님 돈으로 창업하는 캥거루족입니다.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월급만으로는 부를 이루기 힘든 시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직접 장사할 젊은 자녀의 마음에 드는 가게가 아닌 부모님 마음에 드는 가게를 소개해줘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대개 자녀의 앞길에 꽃길만 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인성 좋고 건물 상태 깔끔하고 유동인구 많은 자리를 원합니다. 반면 본인 마음속으로 정한 월세와 권리금까지 부합해야 비로소 계약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물 노출 좋고 깔끔하고 유동인구 많은 자리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월세도 권리금도 상권 평균 대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상권 시세와 무관하게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적정 권리금과 월세를 측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에게 여기 상권에서는 좋은 조건이다 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고요. 자녀의 계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응원도 해줘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나이가 조금 어려 보이는 손님이라면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빨리 창업하시네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는 등 스몰 토킹을 통해 계약 결정권자를 찾아야 합니다. 매물 소개할 때 부모님도 함께 오는 경우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으니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죠. 하지만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부모님과 직접 통화해서 원하는 조건을 듣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을 찾아서 제안해 드려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사장님은 따로 있고 직원이 와서 매물 안내받는 경우라든지 전주는 따로 있고 바지 사장이 와서 매물 안내받는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소개해줘야 된다입니다. 중개 난이도를 갑자기 높여버리는 의외의 손님 유형 두 번째는 조력자가 많은 인사초보 창업자입니다. 꼭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용한 조언을 두루 얻을 수 있는 조언자가 많은 손님이 있습니다. 실패 없는 창업을 위해 조언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받아들일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단 수용하고 보는 손님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의미를 가진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 다들 아시죠? 자신만의 기준 없이 조력자가 많은 손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본인의 명확한 기준이 잡혀있는 손님은 의외로 중개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매물을 소개해주면 칼같이 거절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손님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으니 자꾸 여기저기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장애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손님 본인도 힘들고 중개사인 우리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누가 그러던데, 동종업계 지인이 그러던데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중개사는 손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손님 안내하기 전에 금액 조건, 층수, 지역 등 기본적인 조건 물어보잖아요. 이때 장사를 하고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충족돼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추가로 물어봅니다.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지인이 그러던데 라고 손님이 물어보시면 손님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예산으로 창업하는 네일샵 손님이 네일샵도 1층에 있어야 한다던데요 라고 말하면 손님 예산으로 이 지역 1층은 힘듭니다. 층수 올리더라도 역 근처로 가시고 온라인 마케팅에 힘쓰세요. 그리고 단골 확보하고 난 후에 1층으로 확장 이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죠. 창업이 처음인 손님 안내할 때엔 스몰 토킹을 빙자해서 주변에서 조언은 많이 해주던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개 난이도를 갑자기 높여버리는 의외의 손님 유형 세 번째는
동업자가 있는 손님입니다. 1, 2번 손님 유형과 비슷한 듯 다른데요. 현장에서는 이 3번 유형으로 인해 난이도 급상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1번 유형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경기가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20, 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집안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요. 이게 안 되면 뜻이 맞는 지인들을 모아 동업을 합니다. 저는 동업자 최대 5명인 곳도 봤는데요. 2명이든 5명이든 동업자가 있다면 매물 안내할 때 다 같이 참석하는 게 서로 편합니다. 동업자 일부에게만 매물 안내하게 되면 그 안내받은 손님이 다른 동업자에게 따로 이야기해야 하고, 이야기 듣고 마음에 든다면 2차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차 안내에서 다른 동업자의 눈에 들지 않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면 역시 가장 처음 연락이 왔을 때 동업자 여부도 같이 물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현장 안내할 때까지만이라도 동업자 여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 난이도를 갑자기 높여버리는 의외의 손님 유형 마지막은 사주, 신점, 맹신자입니다. 장사도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사주, 점 참고하시는 분들 의외로 참 많이 봅니다. 문제는 맹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내받고 난 후에 점집과 사주집에 가서 컨펌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 내외부 사진과 주소지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님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지부터 먼저 오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스몰 토킹을 빙자해서 신점과 사주를 믿냐고 묻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가 잘 통하고 경계심이 없는 손님이라 느껴질 때 슬쩍 물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가벼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직 상가중개 경험이 없는 중개사님들은 설마 이런 사람들이 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딱 6개월만 일해보시면 4가지 유형의 손님 모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